손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전 이야기. 부유한 한정식집 상속녀 이서연이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고 가해자 오미자에게 김보리로 키워집니다. 그 사이 오미자의 친딸 민정은 강채린으로 신분을 바꿔 미담원 상속녀가 됩니다. 8년 후 서연의 친엄마 한수정이 DNA 검사로 진실을 밝혀내자 채린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연을 없애려 합니다. 한수정이 DNA 검사로 보리가 친딸 서연임을 확인하고 제주도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채린이 보낸 해결사들이 습격해 한수정은 의식불명이 되고 오미자는 보리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진실이 밝혀져 오미자는 구속되고 채린은 보리를 서울로 유인해 살해하려 하지만 오미자의 제보로 경찰이 개입해 채린은 체포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이 이상해? 다시 만들어야 돼. 교도소, 면회실, 강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감옥 생활 3년째였어요.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유리창 너머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채린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내일이야. 미담원 후계자 결정 전 채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박 부장에게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 만드는 육수에 이걸 넣으라고 해. 채린이 작은 봉투 사진을 보여줬어요. 냄새는 안 나지만 끓이면 쓴맛이 올라와.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는 약품이야. 알겠습니다. 이서연은 끝장날 겁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가 끝났습니다. 채린은 독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웃기지 마, 이서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주먹을 쥐었어요. 내 인생을 망쳤으면 너도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감옥 안. 하지만 채린의 도끼는 식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무너지는 날. 채린은 15년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상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신이 미담원의 주인이라는, 내가 만든 미담원, 내가 키운 미담원, 왜 저 여자한테 넘어가야 해? 분노, 질투,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녀를 더 악랄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미담원, 주방, 이서연은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됐어요. 3년 동안 한수정에게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장 담그는 법, 육수 끓이는 법, 전통 한정식의 모든 것. 서연아, 내일 준비는 됐니? 한수정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서연은 밝게 대답했어요.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간의 훈련, 타고난 미각,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미담원은 변했습니다. 채린이 떠난 후 한수정이 다시 대표가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정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담원의 차기 대표를 뽑는. 후보는 둘,
이서연,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요리사, 정재계 인사들과 음식 평론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왔습니다. 큰 행사였어요. 서연아. 한수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내 실력 믿어. 감사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정은 불안했어요. 채린이가 가만히 있을까? 감옥에 있지만 혹시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미담원 창고, 박 부장이 혼자 있었습니다. 미담원에서 20년 일한 직원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흰색 가루. 이걸 정말 넣어야 하나?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안 하면 내 가족을 해치겠어. 딸이 다니는 학교 알아. 집 주소도 알고. 박 부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양. 봉투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 미담원 안채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 유명 평론가, 언론인, 모두 모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리실, 서연은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요리, 효종갱, 새벽 해장국이었습니다. 미담원의 시그니처 메뉴, 할머니 송 여사가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리였어요. 서연 양, 재료 다 준비됐습니까?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부장님. 육수는 제가 미리 끓여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넣었어. 육수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육수 솥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기와 야채의 향. 하지만 뭐지? 서연은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냄새는 코를 가까이 댔어요. 배추의 단내가 아니야. 뭔가 인위적인 화학약품 냄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국자를 들었어요. 육수를 떠서 혀끝에 살짝 댔습니다. 처음엔 구수했어요. 하지만 곧 쓴맛, 역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넣었어. 박 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아가씨, 시간 없습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어서 그릇에 담으시죠. 서연은 박 부장을 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 떨리는 손. 부장님이 직감했습니다. 박 부장님, 육수감 보셨어요? 아, 네. 물론이죠. 완벽합니다. 어서 내가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은 알았습니다. 시간은 5분. 육수를 새로 끓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치미 국물, 찜기에 쪄낸 배추 속대, 유자청, 차가운 편육. 이 짓이었구나.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채린, 감옥에서도 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난 김보리로 10년을 살았어. 없는 재료로 맛을 내는 건 내 전문이야.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육수 솥을 들었어요.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조리실이 얼어붙었어요. 뭐 하는 거야? 다른 조리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박 부장은 창백해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육수를 버리면 어떡해요? 서연은 차갑게 박 부장을 봤습니다. 비키세요. 썩은 육수를 손님께 낼 순 없으니까. 미쳤어. 이건 폭이나 다름없어. 박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시간은 4분. 서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동치미 국물을 꺼냈습니다. 차갑게 식혀둔 것, 큰 그릇에 부었어요. 유자청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새콤하고 달콤한 향. 동치미 국물로 지금 조리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효종갱은 뜨거운 국인데.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찜기를 열었어요. 배추 속대가 있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잘게 썰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에 넣었어요. 그리고 얇게 채 썬 무를 추가했습니다. 시간은 3분. 고기가 필요했어요. 뜨거운 고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육이 있었어요. 차갑게 식힌 편육. 얇게 썰었습니다. 국물 위에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깨소금, 참기름 몇 방울, 그리고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완성. 서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5분. 타이머가 울렸어요. 띵. 시간 끝. 진행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동치미 국물, 하얀 배추 속대, 분홍빛 편육, 그 위에 작과깨. 아름다웠어요.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요리사도 자신의 요리를 가져왔어요. 빨간 국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통적인 효종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것부터 봤어요. 오, 전통 그대로군요. 색깔이 좋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데요. 깊이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요리. 심사위원장이 그릇을 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효종갱이라더니 이건 냉국이군요. 실망스러운 표정. 뜨거운 해장국이 아니라 차가운 국물이라니. 실망스럽습니다만 숟가락을 들었어요.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심사위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멈췄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건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뜨거운 속을 차가운 국물이 감싸 안는군요. 신기합니다. 또 한 숟가락 떴어요. 유자의 향이 잡내를 완벽히 잡았고 무엇보다 이 국물의 깊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동치미 국물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발효의 힘이군요. 그리고 이 편육의 식감. 차갑지만 부드럽고 배추 속대의 아삭함과 완벽한 조화입니다. 평론가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맛있지? 그럴 수밖에. 화려한 기교보다 중요한 건
재료가 가진 본연의 힘이니까. 강채린, 내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 심사위원들은 계속 서연의 요리를 먹었어요.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이건 새로운 해석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사위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박 부장을.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제 육수에 화학약품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미각으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육수를 버리고 다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연은 박 부장을 봤어요. 박 부장님 주머니에 있는 그 약병. 지금 꺼내 보시죠.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 박 부장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주머니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원이 박 부장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이게 뭡니까? 박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경찰에게 넘겼어요.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이걸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박 부장, 설명해 보시죠. 한수정이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인. 박 부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강채린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채린? 감옥에 있는 그 여자? 옥중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이 박 부장을 체포했습니다. 공범으로 연행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끌려갔어요. 한수정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한수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심사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양의 기지와 실력, 그리고 정직함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장일치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담원 차기 대표는 이서연 양으로 결정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뜨거운 박수, 눈물이 났어요. 10년의 방황, 3년의 훈련, 모든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끝났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내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졌어. 교도소, 면회실, 강채리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주 앉았어요. 강채린 씨, 채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다고, 육수에 약품을 넣으라고. 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중 범죄입니다. 형량이 추가될 겁니다.
그제야 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그래서요? 어차피 15년이든 20년이든 내 인생은 끝났는걸요. 경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습니다. 3년 전 제주도 사건, 한수정 씨 교통사고, 당신이 사주한 거죠? 채리는 침묵했어요. 당시 해결사들 잡혔습니다. 그들도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을 줬다고. 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서연 양 납치 사건. 당신도 공모했죠? 어머니 오미자 씨만한 게 아니죠? 채린은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경찰이 녹취록을 꺼냈어요. 오미자 씨가 녹음해뒀습니다. 당신이 협박하는 음성, 그 애를 없애, 죽여 같은 말들, 모두 증거로 채택됩니다. 채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배신했네요. 손이 떨렸어요. 자식을 배신하고 남을 선택했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은 일어났습니다. 추가 기소될 겁니다. 살인 미수, 교통사고 사주, 납치 공모,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채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가보시죠.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도관이 채린을 일으켰어요.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독방, 좁은 방, 침대 하나, 변기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채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무기징역, 평생, 여기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 추가 공판, 채리는 죄수복을 입고 섰습니다. 수갑, 발목에는 족쇄,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수정, 이서연, 그리고 오미자. 오미자는 이미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3년형, 유괴죄로 복역했어요. 지금은 사회봉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채리는 오미자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오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날 버렸어. 분노,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엄마를 버렸다는 것을. 10년 전 가난한 엄마를 버리고 부자 집으로 갔던 것.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인 강채린, 추가 혐의, 살인 미수 3건, 교통사고 사주한 건, 납치 공모한 건, 옥중 범죄한 건, 총 6건의 추가 혐의입니다. 채리는 가만히 섰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서연 양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해결사들의 진술, 박 부장의 자백.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채린을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채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커졌어요. 미담원을, 명예를, 돈을, 모든 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서연을, 한수정 여사를, 제 어머니까지 모두 이용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이제 알아요.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서연을 봤어요. 미안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인생을 망쳐서 10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채린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증오, 연민, 슬픔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채린은 한수정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셨는데 배신해서 죄송합니다. 한수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를 봤어요. 엄마, 오미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버려서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해서 진짜 딸 노릇 못해서 미안해요.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둘은 울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강채린, 살인 미수 등 6건의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 채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여기서 중얼거렸어요. 교도관이 채린을 일으켰습니다. 끌고 나갔어요. 복도. 채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서연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작별의 인사. 채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이서연. 이번엔 진짜 안녕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법정 밖. 한수정과 서연, 그리고 오미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후련하니? 한수정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오미자를 봤어요. 미자 엄마.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미자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아니에요. 서연이 오미자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보리야. 오미자는 서연을 꽉 안았어요. 한수정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운명.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한수정이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이야. 네, 엄마.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후 미담원.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표 취임식.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언론, 정재계 인사, 단골 손님들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미담원 현판 아래 한수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담원 전 대표 한수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미담원 3대째 대표, 진짜 계승자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한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던 제 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한수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담원 제3대 대표 이서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서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운 한복, 할머니 송 여사가 입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수정과 포옹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감사해요, 엄마.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한수정은 무대를 내려갔어요. 이제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미담원 제3대 대표 이서연입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시골에서 김보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진짜 맛이 무엇인지, 재료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진짜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빛났어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미담원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킬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담원의 전통을,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 더 크고 뜨겁게. 서연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일일이 인사했어요.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오미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보리야, 아니 서연아, 미자 엄마.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응. 축하해. 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대표까지 되고 엄마 자랑스러워. 미자 엄마. 서연이 오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엄마가 절 키워줬잖아요. 10년 동안. 서연은 오미자를 안았어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보리야. 오미자는 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한수정도 다가왔습니다. 오미자를 봤어요. 오미자 씨, 네. 부인, 고마워요. 한수정이 말했습니다. 제 딸 키워줘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줬잖아요. 한수정이 오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큼은 감사해요. 오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해요.
한수정이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이제 앞만 봐요. 세 사람은 미담원을 받습니다. 오래된 한옥, 3대째 이어온 집. 서연아, 한수정이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 천천히 해. 네, 엄마. 그리고 한수정이 오미자를 봤어요. 오미자 씨도 여기서 일하면 어때요? 네. 오미자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서연이가 원한다면.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미자,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보리야. 오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담원 주방.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어요. 장, 된장, 간장, 고추장, 할머니가 담근 장들. 할머니,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지킬게요. 할머니의 맛을. 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발효의 향, 시간의 향, 가장 정직한 맛으로. 서연은 웃었습니다. 한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첫 손님이 오셨어. 누구세요? 직접 봐. 서연은 홀로 나갔어요.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봐도 익숙한 뒷모습. 손님?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송 여사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은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서연이. 송 여사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많이 컸네. 할머니, 어떻게 내 취임식 보러 왔지? 송 여사는 웃었어요. 축하한다, 서연아. 감사해요, 할머니. 배고프다. 밥 줘. 네. 뭐 드실래요? 내가 만든 거. 송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서연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료를 꺼냈어요. 배추, 무, 고기, 그리고 장, 효종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동치미 국물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육수로 정성껏 끓였어요. 1시간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그릇에 담았어요. 고명을 올렸습니다. 완성. 송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맙다. 송 여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맞아. 송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우리 집 맛. 서연아. 네, 할머니. 넌 진짜 우리 집 사람이야. 송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그날 밤 미담원은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서연은 마당에 섰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 가득. 보고 있어, 할머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킬게요. 미담원을. 그리고 서연은 자신을 봤어요. 나 자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난 이서연이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빛이 서연을 비췄어요. 1년 후 미담원. 이른 아침 서연은 장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1년 전 담근 장, 이제 익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됐을까요? 국자로 장을 떠올렸어요.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윤기가 흘렀어요. 색도 완벽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맞다. 미소가 번졌어요. 이 맛이야. 1년. 대표가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을 관리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경영을 배우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수정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미자도 주방에서 함께 일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미담원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찼어요. 미담원 맛이 더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전통은 지키면서도 뭔가 새로워요. 젊은 감각이 느껴져요. 서연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도 고려했어요. 간을 조금 줄이고 플레이팅을 아름답게 하고 SNS도 활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교도소장, 그리고 교도관. 이서연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면회 요청이 있습니다. 누구요? 강채린 수감자입니다. 서연은 순간 멈췄습니다. 채린, 1년 만에 듣는 이름, 만나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면회실, 서연은 유리창 앞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1년, 많이 변했어요.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서연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 채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왜 왔어? 채린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채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담원은 잘 돼가? 채린이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언니는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여기, 채린이 주변을 봤어요. 익숙해졌어. 이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채린이 인정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이 뭐가 중요했을까?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서연아. 채린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내 인생을 망쳐서 10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채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해.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 채린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나도 노력할게. 여기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응. 서연도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친구로. 체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약속할게. 면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교도소를 나왔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다 내려놓았어요. 미담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니? 괜찮았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한수정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저녁, 미담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오미자도 있었습니다. 송여사도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담원 창업 40주년. 그리고 제가 대표가 된 지 1년. 박수가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줘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소개합니다. 보자기를 열었어요. 그릇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보리 정식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김보리로 살았던 10년. 그 시간을 담은 요리입니다. 시골 국밥, 동치미,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 시골의 맛.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전통이니까요. 사람들이 맛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소박한데 깊이가 있어요. 진짜 어머니 손맛 같아요. 송 여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내가 겪은 모든 걸 헛되지 않게 만들었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미자도 울고 있었어요. 보리야, 고마워. 미자 엄마. 서연이 오미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서연은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보고 있어요, 할머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헤매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보리라고 불러도, 서연이라고 불러도 다 괜찮아요. 둘 다 나니까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의 방황, 3년의 훈련, 1년의 성장,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대역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훔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이서연, 그리고 김보리의 기억을 가진 완전한 자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 인생. 미담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벽.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보리 정식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내고 정성껏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서연은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가장 정직한 맛으로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뀐 운명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훔친 인생은 다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서연의 이야기, 김보리의 이야기, 하나가 된 그녀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강채리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서연은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미담원은 서연의 손에서 번창하고 있어요. 새로운 메뉴 보리 정식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했어요. 이서연과 김보리, 두 이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10년의 고통, 하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 운명, 훔친 인생,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